어색하지? 좋은데 그냥 아직 지금 쓰는 게 더 편해서. 다들 잘 나가. 이런 스타일 맞아. 저번에 연락 좀 할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얘는 정방에 넣으면 엄지가 이렇게 약간 위로 빠져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위로 가는 거. 이 정도 자연스럽게 내리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얘는 손가락이 뻗어 있어요. 네 맞아요. 쫙 벌어져 있고 얘는 약간 이렇게 네 말대로 모여 있는 느낌. 약간 많이 네, 이렇게 넓어지고 역방향으로 두지 않고. 볼트 좀 많이 이거는 좀 볼트 좀 많이 나거죠. 안녕하세요, MVPC입니다. 오늘도 프로야구 선수의 글러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선수의 글러브입니다. 키움히어 로즈의 김혜성 선수의 글러브인데요. 동시에 두 점을 맡겨 주었습니다. 각각 특징이 다른 글러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글러브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글러브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포구면의 넓이라든지 포구면의 각도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글러브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손등의 간격이 많이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글러브는 여기가 굉장히 좁은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넓은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김혜성 선수가 원하는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게 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좌우로 많이 벌어지게 만들어진 글러브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글러브입니다. 색깔도 완전히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다 다른 스타일의 글러브입니다.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마타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포구면의 각도도 다르고요. 엄지의 각도도 당연히 다른 그런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그런 계열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스페셜 길들이기로 적용이 될 거고요. 글러브의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글러브에 사용된 소재를 감안해서 디테일하게 길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혜성 선수가 저에게 몇 가지 특별한 요구를 해왔는데요. 그런 내용들 다 반영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동시에 다 길들이려면 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러브로 이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손가락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끈피라서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게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끈이 잘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웹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은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있는 끈피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끈 밸런스를 한번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네요. 가끔 이렇게 끈을 확 잡아 당기면 끈피가 채찍처럼 저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글러브가 얄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살짝 고민이 됩니다. 웹 밸런스만 맞춘다 그러면 여기는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인딩 끈피들을 보니까 두께 조절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약간 얇게 끈을 쓸 때는 종종 끈피가 힘이 없어서 잘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장력을 잘 유지해주는 끈피로 보입니다. 끈을 빼다 보면 바닥 끈피에 이 마무리되는 매듭 부분을 잡고 이렇게 콕 뽑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발려져 있습니다. 펠트는 약간 단단함이 있는 그런 펠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펠트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길들이기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성 선수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글러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살짝 써보다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잉크인가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이렇게 묻어있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끈피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웹을 풀어주고요.
이 부분이 빡빡한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잘 빠지네요. 쫙쫙 여기도 쓱쫙 쓱쓱 끈피 빼기 참 편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끈을 우아하게 빼주고요. 샥. 이제 바닥 끈피를 노련하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또한 얇게 스칼빙된 끈피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잘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잘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좋네요. 마찬가지로 픽! 이 친구도 해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컴파운드 상태를 보면 동일한 컴파운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펠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손목이 조금 아파서 스트레칭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컴파운드를 제거를 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 복도에 붙은 껌 떼러 다니잖아요. 유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성이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만큼 바르는지가 그 브랜드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작업하는 사람의 노하우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컴파운드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진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친구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할 때는 뭔가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어서 심심하진 않는데 작업 과정을 찍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이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 심심함과 겨루고 있고요. 이 친구도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컴파운드를 발라주겠습니다. 컴파운드를 다시 바르는 것만 생각을 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하시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제 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파운드들 다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혹시나 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좀 뭉쳐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다음 글러브로 넘어가 줍니다. 이 친구는 아까 작업한 글러브보다는 가죽이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양을 조정을 해줬고요. 혹시 뭉친 부분이 없는지 살짝 만져주고 토닥토닥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토닥토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끈피들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러브는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역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 바늘은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끈을 끼우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과감하게 끈의 위치를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각을 한번 살짝 눌러주면서 체크를 한번 해주고요. 잠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방향으로 끼우겠습니다. 다 역방향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정방향을 한번 느껴봤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정방향으로 끼우겠습니다. 무난하게 끈이 쏙쏙 들어가는 아주 흐뭇한 상황이고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껴주고 수정해주고요. 각도가 잘 맞는지 체크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은. 자, 이 글러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를 제 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순식간에 튜닝을 마쳤고요. 이거 웹 끼신 분 좀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굉장히 뻑뻑합니다. 제 마음에 들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길들이기만 남은 상태고요. 우리에겐 아직 이 글러브가 남아 있습니다. 첫 바늘이 아주 시원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바늘도 아주 시원하고 스무스하게 빠지는 줄 알았더니 끈이 중간에서 꼬여버렸네요. 다시 정비. 끈을 끼우다 보니까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펠트와 가죽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야무지게 끼워주고요. 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방향으로 할 거고요. 빠르게 끼워주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체 길들이기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펠트 라인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틀만 잡아주고 펠트 라인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은 따로 해줄 예정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손가락이 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손가락을 빼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회복이 되어서 마음 편하게 글러브를 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김혜성 선수가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글러브입니다. 기대감이 클 텐데 기대감에 맞출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살짝 부담이 가는 글러브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글러브가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좋네요. 이어서 이 웹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살짝 웹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웹이 이렇게 말려있으면 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눌러서 펴주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전달을 해줬을 때 반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의 각도를 만들어주고요.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업을 해줬고요. 손바닥에 각을 형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벨트 이쪽 부분이 조금 빨간색 글러브보다는 넓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껴보니까 네,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벌리는 작업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체 길들이기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글러브 먼저 보여드리면 조작감도 생겨났고요.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글러브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글러브에 공이 들어왔을 때 공을 잘 감싸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움직인다고 해서 공이 다 잘 잡히는 건 아닙니다. 매번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입각해서 공이 들어오게 되면 잘 물어주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공을 잘 물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공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백으로 잡아도 공 잘 잡히는 거, 공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펠트 라인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금방 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글러브입니다.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고요. 잘 움직입니다. 공도 잘 들어오고요. 톡톡 쳤을 때 공이 다 빠짐없이 들어오는 거 백으로 잡아도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재조립 과정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가 잘 나온 것 같고요. 아주 무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끈피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끈을 이어 주겠습니다. 간격을 맞춰주면서 간혹 보면 글러브를 오래 써서 손가락 쪽에 힘이 빠졌다고 해서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손가락이 벌어진 간격에 맞춰서 글러브가 길이 들게 되는데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고 해서 간격을 좁힌다든지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끝에 뭐 힘이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러브가 흐물거린다고 손가락 간격을 조정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손가락 간격을 이렇게 맞춰 주었습니다. 넓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아쉬운 것 같은 부분은 손으로 다시 한번 좀 눌러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끼워주고요. 이렇게 끈으로 엮여진 웹을 끼울 때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일단은 공이 웹 쪽에 걸렸을 때 힘을 잘 분산해서 공을 잡을 수 있도록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격을 맞출 때는 좀 민감하게 되도록이면 야무지게 조립을 하려고 하고요. 조립을 딱 맞췄는데 간격이 정말 잘 맞을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매듭 묶고 끈 잘라내주고 역시 이 웹은 정말 길이 잘 안 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려도 이렇게
웹을 충분히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본체 가죽은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에 웹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가죽이 사용이 되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좀 더 벌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평소 제가 잡던 간격보다는 약간 넓게 잡아줄 생각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벌릴 것이지만 아마 느낌의 차이는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격을 살짝 벌려서 끼워준 모습이고요. 이 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다 보니 바늘이 2개가 떨어졌습니다. 두 글러브 모두 잘 사용할 거라는 좋은 징조가 아닐까요? 매듭을 지어주고요. 넓게 벌어지게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길들이기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빨간색 글러브입니다. 김혜성 선수가 요구한 내용대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작업이 되었고요. 기존에 쓰던 스타일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길을 잡고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길들여졌던 글러브는 어느 정도 김혜성 선수가 스스로 맞춰 나갈 수 있을 정도만 길을 들였다면 지금은 거의 픽스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흰색 글러브입니다. 요청했던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넓게 벌어지면서도 포켓이 좀 깊게 포켓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은 둘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김혜성 선수에게 전달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먼저.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이 좀 편하지? 네, 확실히 넓으니까 좋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딱 쓰면서 제 손에 맞춰가면 되겠네. 2번째 받은 거는 이제 연습 때도 안 쓰겠네? 연습 때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그쵸. 이제 이거 쓰면은 뭐 티셔츠 거꾸로 입었어. 일부러 거꾸로 입었나? 재밌는 사람이에요. 좀 많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맞춘 거거든. 쓰면 더 벌어지나요? 아니면 더 벌어지지.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 폭이 좀 좁은 거지 느낌이. 그러네요. 요즘에도 수리장갑 안 돼? 네. 다비드 거는 손에 딱 맞으니까 손에 약간 딱 맞는 걸 좋아해서 잘 쓰겠습니다.